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오늘은 아닐 것 같긴 하지만요. 자,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부터 먼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어제 무료 강연을 했었어요. 거기서 오늘 반등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아침까지는 맞는 줄 알았어요. 아침까지는 반등이 맞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후장이 되면서 점점 밀려 내려가고 있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시 반 정도가 됐는데 많이 빠져 있네요. 일단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아침에 제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이유는요, 개인들이 추가 매수를 많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추가 매수를 많이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오전장에. 근데 오후장에 되니까 밀린다라는 것은요, 지금 시장은 반등을 올릴 생각이 없다. 그리고 개인들에게 더 이상 크게 물리게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개인들이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횡보하고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했던 이유는요, 개인들이 여기서 많이 매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돈이 더 많이 들어올 거니까 세력들이 더 많은 물량을 넘겨놓고 시장이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물량을 받을 게 없나 봐요. 개인들이 돈이 없구나 라고 판단한 건지, 아니면 시장이 여기서 반등을 주게 되면은 세력들도 위험하니 빨리 빼버리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건지는 알 수가 없으나 좀 급해 보이는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하게 빠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현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부터 하한가에 예상이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한가로 직행할 것 같이 막 마이너스 30%, 20몇 %대 출발하는 기업이 약 한 200개가 넘었었거든요. 그런 게 뭔가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대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요, 예상 체결 지수 언제 출발할 거, 포인트로 출발할 것인가 했더니 마이너스 3% 정도 떨어져가지고 출발하려고 폼을 잡고 있었죠. 그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대매매 장세입니다. 3000포인트가 밀리게 되면 반대매매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3000포인트 밀리니까 이제 반대매매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갑작스럽게 10%, 20%대 빠지는 경우들도 이제는 갑자기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악재가 있어서 빠진다기보다는요, 누군가가 손절하는 물량 때문에 일시적으로 후두둑 하고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을 하고 걱정을 했던 것은요, 반대매매 장세라는 거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결국 오늘 또 이렇게 빠져서 마무리가 되게 되면요, 내일 증거금률이 부족한 사람들은 또 반대매매 걸리게 될 것이고, 아침부터 또 후두둑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떨어져서 또 증거금률이 부족하게 되는 사람들은 또 돈을 넣지 못하면 그 다음날 또 반대매매가 걸릴 것이고, 또 다음날 후둑 빠지게 되는 형태, 결국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형태가 돼버리고요. 그 상황에서 손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면은 역시나 매도가 매도를 불러서 지수는 계속 이렇게 충격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저는 이제 3000포인트가 무너졌을 때 패닉셀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좀 버틸만 한가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 참가자들이 아직까지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티자 라고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왜? 개미들이 털릴 때까지 뺍니다. 주식시장은요, 언제까지 빠집니까? 라고 하는 건요, 개인들이 털릴 때까지 빼버려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잘 버티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영상을 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계실 텐데, 그분들의 물량이 튀어나올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뺍니다. 왜요? 시장은 여유가 있습니다. 빼놓고도 그렇게 물량을 다 뺏고 나면 다시 끌어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라는 게 내가 파는 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팔 때까지 기다립니다. 팔 때까지 빼버립니다. 그래서 팔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버티면 버틸수록 시장은 더 많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될지 그렇게 되지 않을지는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이 팔고 있는지 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으니, 일단 지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빠지는지를 마음을 열어놓고 그냥 쭉쭉 떨어져라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차라리 횡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어차피 시간 끌기예요. 그냥 차라리 이렇게 빠져버리는 것이 매도 먼저 맞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먼저 뺐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루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지루하지 않게끔 빼주면 차라리
확실하게 끝이 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 하락세에서도 지금 아래쪽 추세에 거의 맞닥뜨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더 내려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 다음 주? 빠른 시일 내에 갭 하락 양봉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반대 매매가 얼마나 나올지가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정확하게 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은 2700 또는 그 이하까지도 일시적인 충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500이나 400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시장이 잘못됐다라는 느낌보다는 반대 매매라는 게 원래 그래요. 하락이 하락을 만드는 시장이다 보니까 패닉셀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리스크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닉셀에 나오게 된다면은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현금 들고 있는 분들께는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그게 기회가 아닌 것 같아요. 나 지금 현금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손절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정말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약간 좀 희비가 엇갈리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뭐 물론 저는 기분 좋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쪽은 이제 현금이 많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은 살 게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좋은 상황이 오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요. 아마 오늘도 싫어요 되게 많이 달리겠네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현금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기다렸으면 좋겠고요. 현금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기다리시면 반등 때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걸 제가 최대한 영상을 통해서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은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시장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나? 지금이라도 종목을 교체할까요? 손절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거 되게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종목 더 이상 늘리지 마시고 새로운 종목이 나와봤자 결국 그놈이 그놈이다 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이 하락은 끝이 납니다. 근데 이 하락세라고 하는 것은요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THN과 크루셜텍 두 가지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올라올 만한 기업들은 아니고요. 역시나 좀 터무니없는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 왜요? 오늘같이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N자 반등이라든지 많이 떨어졌던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는 게 지금 17종목이 보여지게 됩니다. 위메이드맥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상승세를 뭐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따라붙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HK 이노엔 이런 이 기업도 역시나 먹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관심 있게 봐야 할까?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은 50종목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급등을 많이 했던 기업들 이런 것처럼 많이 올라왔던 기업들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새우글로벌 이런 거 잡지 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쓸데없이 올라온 것들 그리고 이렇게 한국선제 이상급등했던 기업들 뭐 정치 테마주로 엮였던 기업들 3일처럼 단기간에 올라왔던 기업들 싸그리 다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TBC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인지상정이에요. 급등했으면 급락하는 게 당연한 거고 급락했으면 또 급등하는 게 당연한 게 이 시장 바닥이기 때문에 좀 그 점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오늘 THN이 급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급등했는가 일단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본다라고 한다면요. THN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 뭐 세계 최초 친환경 수소차 전기차 뭐 전장 부품 납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글쎄요. 뭐 이제 와서 상장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납품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계약을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뉴스를 내는 것 자체가 역시나 시장 안 좋은데 한탕 해먹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밖에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이제 우리가 신규 막 매수를 한다든지 내 종목 팔고 저거 사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공평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터졌죠. 거래량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다라는 것 자체가 역시나 고점에서 많이 팔리고 있고 그리고 그걸 또 사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세력이나 기관이 사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력이나 기관을 굉장히 어리석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걔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절대 비싸게 사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거의 다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잡지 않는 것이 맞다. 뭐 추가 상승 역시나 정고점을 뚫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을 텐데요. 뚫지는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내일 바로 빠질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매도 의견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크루셜텍입니다. 크루셜텍도 저점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뭐 딱히 올라오는 이유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역시나 전기차 기업의 러브콜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중국 전력난의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요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 적자가 굉장히 심한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종목이 들어가 있고 재무가 지금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이런 거 상한가 같다고 해서 잡게 된다면 상장 폐지라든지 거래 정지, 감자 이런 것들 유상 증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접근하지 않는 게 제일 베스트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그 외에도 이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던 KPF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자비스 이런 기업들도 눈에 보이고 상신전자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는데 사실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 기업은 없어요. 그냥 많이 빠져있고 거래량이 많이 없었고 품절주 주식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요동을 친다라는 개념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딱히 매력적이다라고 할 만한 기업이라든지 뭐 이거는 와 움직일 만한 테마군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은 역시나 하락세가 이어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하락세에서 우리가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해야 되는 시점은 지금도 아니고 신규 매수해야 되는 시점도 전혀 아닙니다. 떨어질 때는 떨어지게 내버려둬라. 비가 올 때는 비가 오는 게 그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해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비가 그쳤구나가 아니라 해가 뜨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때까지는 충분히 내버려 두세요. 아직은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시세에 놀아나지 마시고요. 지금은 잠시 주식을 덮어놓고 있는 게 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계좌를 본다든지 아침 저녁 체크해봤자 답도 없고요. 아마 내일 같은 경우는 하락이 좀 더 심할 수 있겠죠. 막 10%대 떨어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을 거다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게 반대매매죠. 그래서 반대매매가 나오는지 패닉셀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면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많이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반대매매 나와가지고 내 종목이 갑자기 후두둑 떨어졌다.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 저는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야 되는 시기가 온다면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그 시기가 올 때까지는 계속 제 영상을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들 장은 안 좋지만 힘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떨어지게 되면 반등이 나오니까 그 반등 때 손실을 줄일 수 있거나 또는 본전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우울해 있지는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